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디벨로퍼에서 매크로 앱 요거만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서 F5를 실행을 하면 이제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됐습니다.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제 R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R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망입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 안에서 동작하는 나만의 단축키를 만드는 이 매크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앞 영상에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실행했을 때의 단축키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W나 B 버튼을 누르면 이제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슬라이드 쇼 전체 화면을 바꿔주는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혹시 뭐 다른 색깔로 바꿔서 하고 싶다거나 나만의 어떤 단축키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매크로를 통해서 이런 단축키 기능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먼저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 키를 인식을 하고 그 키가 눌러진 순간에 이게 동작을 하게끔 하는 부분,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인식을 하는 것이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면은 실행이 됐다가 슬라이드 쇼를 닫으면 그 상태가 해제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키보드를 인식을 해서 그 어떤 동작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핑을 잘 하다 보면 좀 잘 만들어진 소스들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게임 마을이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은 강좌 중에 키보드로 도형 움직이기 강좌 요 내용이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서 요 소스를 먼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했었고요. 이게 거기서 다운받은 파일인데요. 이 파일에서 실제 실행을 하면, 폰트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 스타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는 내가 화살표를 눌렀을 때 도형이 움직이고 스탑을 누르면 이제 그 명령이 안 듣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이 내용이 전혀 먹지는 않습니다. 소스를 한번 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에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개발 도구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발 도구가 체크된 상태에서는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을 설정을 해서 그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해 두거나,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로케이션으로 내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저장해 두는 이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꼭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소스를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이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에서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여기서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0의 64비트 오피스 365라는 조건에서는 좀 먹지 않는 명령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봤을 때 결국 호환성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변수 선언들을 전부 다 좀 호환성이 적용되게끔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트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긴 한데, 요 세이프 요 부분을 넣어주고요. 이 롱으로 끝나는 요 변수 형태는 전부 다 역시 롱 ptr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 호환성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들로 썼는데 롱을 전부 다 롱 ptr로 일단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인티저도 지금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롱 ptr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닫은 다음에 실행을 하고, 여기서 파워 슬라이드 쇼 스타트를 누르고 나면 이제 효과가 먹습니다. 이제 화살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도형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소스에서 이제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서 이 소스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소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타이머를 동작을 하는 부분, 이 두 타이머를 사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키보드 신호를 가지고 오는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키보드 신호를 가지고 오는 것은 키보드를 눌러줬던 그 순간만 바로 가지고 오는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살렸을 때 타이머가 0.1초 단위로 계속 바뀌면서 이 동작을 반복하고, 그때마다 왼쪽 버튼이 신호가 들어오면은 지금 타겟으로 되어 있는 쉐이프를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 화살표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오른쪽으로, 위쪽 화살표가 왔을 때는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런 로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사실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없어도 되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했을 때 이 타이머가 스타트하게 이 부분을 슬라이드 쇼가 시작하는 부분과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가 끝날 때 이 퀴트 신호를 통해서 이 동작이 이제 멈추는 이런 동작을 하게끔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에서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끔 하는 부분만 이 타이머 아래에 이 부분에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스 중에 나한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일단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비워두고, 자,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명령이 듣기 시작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레퍼런스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그 슬라이드 쇼를 스타트할 때와 엔드할 때의 신호를 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쇼 비긴이라는 요 어플리케이션 함수를 쓰면 이걸 쓸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아래에 보면 이렇게 예제 소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이대로 복사를 해서 슬라이드 쇼 나만의 단축키 만들기에서의 비주얼 베이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인서트 모듈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방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봐가지고 이게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니 이 예제 파일 부분들은 일단 제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메시지 박스 슬라이드 쇼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스타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매크로를 포함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떴고요. 그러면 이걸 세이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해서 저장되는 형태를 파워포인트 매크로 포함되는 이런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됐고요. 저장을 하고 여기서 실행을 하면, 기대했던 거는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하면 바로 이 메시지 박스가 떠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동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이 어플리케이션 슬라이드 이쪽의 그 비긴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부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따라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를 쓰기 위해서는 클래스 모듈에 이 내용 이벤트들을 넣어놔야지 제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소스 코드로 가서요. 여기 이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인서트에 클래스 모듈을 만들어서 이 클래스 모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여기 모듈에 만들었던 이 내역을 바로 복사를 해서 잘라와서 이 클래스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모듈이 여기 한번 실행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듈에 선언을 해줍니다. 슬라이드에 대한 클래스를 new 클래스 1, 지금 이제 클래스 1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듈이 있으니까 이걸 선언을 해주고요. 이 서브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it app, 여기는 해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set s 클래스라는 클래스 1의 앱을 이곳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언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고 저장을 하고 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만들었던 클래스 모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디벨로퍼에서 매크로 여기서
init 앱 요것을 누른 다음에 실행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무런 현상이 변화가 없는데요. F5를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슬라이드 쇼 스타트라는 요 메시지 박스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슬라이드 쇼 스타트를 했으니까 슬라이드 쇼 엔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다큐멘트를 찾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예제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보고 여기 클래스 모듈 안에 마찬가지로 쭉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마찬가지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고요. 이 부분에서도 제대로 실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로 엔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실행했던 거 멈춰주고요. 저장하고 다시 이쪽 슬라이드 쇼로 들어와서 디벨로퍼 매크로에서 init 어플리케이션 이걸 실행을 해주고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면 이렇게 스타트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슬라이드를 닫으면 슬라이드 쇼를 마쳤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그대로 뜹니다. 아까 전에 참조 파일로 가져왔던 여기 있는 이 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요곳에 붙여놨는데 제일 위쪽에 좀 붙여놓겠습니다. 여기 선언을 하기 전에 요 비주얼 베이직 7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넣어주고요. 펑션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언이 되게끔 그 부분 먼저 넣어주고 클래스 모듈에 대한 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함수에서 start라는 함수, 이 함수는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실행할 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라서 클래스 1에 있는 스타트 할 때의 이 부분에 집어넣고요. 엔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여기서 잘라서 마찬가지로 엔드의 내용을 대처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스타트 함수와 이 quiet 함수는 쓸모가 없어졌으니 이건 이대로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타이머 함수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R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받는 값은 키보드 R이 됐을 때 여기서는 앞서 만들었던 쉐이프의 어떤 동작을 취했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어느 페이지에서 어떤 동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완전히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화면이 바뀌는 부분들은 저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거냐면은 네모 상자를 하나를 만드는데 슬라이드 전체 크기에 맞게끔 꽉 채운 네모 상자를 만들고 빨간색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네모 상자가 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상자를 지우고 만약에 그 상자가 없으면은 그때는 상자를 만드는 이런 로직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네모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네모 상자에 대한 개체 선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스라는 이름으로 쉐이프를 개체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박스 스테이터스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것을 yes와 no에 대한 벌룬 형태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 버튼이 눌렀을 때 만약 박스 스테이션이 박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값이 false이면 그때는 박스 만드는 로직을 만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박스를 삭제를 하는 로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박스가 슬라이드의 전체 크기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폭과 높이를 알 수 있는 그 변수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m 슬라이드 하이트와 슬라이드 위스를 as 인티저로 만들어 주고요. 슬라이드 폭은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 마스터의 폭을 가지고 올 것이고요. 슬라이드 하이트 값은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 마스터의 높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 건데 박스를 만드는데 이 박스는 현재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 쇼 현재는 이건 슬라이드 쇼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 윈도우에서 현재
보고 있는 슬라이드의 shapes의 add shape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add shape를 할 때 어떤 쉐이프를 만들 거냐면은 MSO 쉐이프 렉탱글로 해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것이고요. 위치는 슬라이드의 가장 왼쪽 끝, 위쪽 끝에서부터 해서 슬라이드의 폭과 슬라이드의 높이를 각각 폭과 높이로 가지는 이런 형태의 네모 상자를 만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박스라는 이름으로 선언이 됐고요. 그럼 박스의 색깔을 채울 것인데 어떤 색깔로 채울 것이냐면은 요 포워드 앞쪽 색깔을 RGB 색깔을 정해서 채울 건데 이 값은 RGB에 레드는 255 그리고 그린하고 블루는 모두 0으로 이렇게 하면 순수한 빨간색이 될 것이고요. 이 색깔의 색깔로 채워줄 것이고 나중에 이 박스를 지울 때를 대비해서 박스의 네임을 따로 선언을 해주는데 네임은 F스크린 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박스의 스테이터스는 이제 true로, 그래서 이제 박스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박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 박스를 찾아서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걸 지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데 select shape라는 함수를 변수를 as shape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for each shape select shape in 현재 active presentation의 슬라이드 쇼 윈도우 이거 똑같습니다. 슬라이드 쇼 윈도우의 뷰의 슬라이드의 shapes 이렇게 하면은 현재 있는 요 쉐이프들에 대해서 이제 포문이 돌 거고요. 그래서 next shape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에서는 만약에 선택된 쉐이프의 네임이 F 스크린이면 그때는 쉐이프를 델리트하고 지우고 박스 스테이터스를 false로 인식을 해라. 이렇게 하면 구문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디벨로퍼에서 매크로 요 init app 요거만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서 F5를 실행을 하면 이제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됐습니다.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제 R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R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슬라이드쇼 실행 중에 내가 설정한 특별한 기능을 나만의 단축키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고요. 그래도 앞서서 나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좋은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준 다른 분들 덕분에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